헌법재판소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있다. 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후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헌법에 위반한 겁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그 점을 포함해서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후보자가 몸을 너무 사리는 것 같아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쟁 상황이었습니까?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혹시라도 저의 발언이 혹시라도가 아니라 지금 공정성에 현재는 후보자이지 네.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요 헌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25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한 날이잖아요. 자, 이번 일주일은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판단을 각각 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보낸 이 헌재 심판 관련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25일입니다. 25일.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출석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게 11일, 그리고 공수처에서 18일 출석하라는 통보했는데 여기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25일이 나온 겁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엔 공조본에서 오전 10시 공수처, 과천에 있죠? 공수처로 출석하라. 소환 통보를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불출석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체포영장 청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걸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1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예.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예.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네, 됩니까? 그걸 포함해서 예. 예. 이경민 변호사. 우선 궁금한 게 저렇게 피의자에게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소환 통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소환 통보를 몇 번 정도 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됩니까? 통상? 보통은 일반인의 기준을 따지게 되면 한 3회 정도 보통 이제 3회? 예, 이제 소환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강제로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고 그때 수사는 쓰면 이제 강제 수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도 뭐 체포영장이 임박했는데 뭐 만약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다시 이제 뭐 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출석을 하시라.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공수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해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출석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보여가지고 뭐 공수처에서도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좀 입장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지금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전 공수처 뭐 처음에는 공수처 차원이었고 이번에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에서 하니까 뭐 크게 보면 두 번째 소환 통보였는데 그렇다면 25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요.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공조본은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 없이 다른 조치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습을 봤을 때 뭐 탄핵 심판 서류라는 거는 뭐 일단 뭐 별개의 절차로 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왔던 그런 태도가 수사기관에 과연 이제 적극적으로 임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또 판단 잣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져서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출석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걸로 만약에 공조본에서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그럼 이번에는 25일 이후에는
어쨌든 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예. 뭐 출석 불응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조건이 맞물려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조심스럽지만 25일까지도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받아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관저에 가서 체포를 하는 집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거기를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경찰과 체포를 하러 가는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 그렇게 예상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이제 또 집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관저 자체도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 이제 강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 경호처를 뚫고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경호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호를 위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뭐 관제에 출입을 하는 것도 이제 막겠다라고 서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뭔가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 나서게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도 뭐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또 이제 보는 시각도 근데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거 집행을 막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석의 논란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발부는 가능하겠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는 가능하겠지만 집행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 번 또 거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집행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대치 국면이 이어져서 집행이 불가하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가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또 난처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의 절차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변호인단 선임을 통해서 그런 예. 입장을 또 나타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관련돼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수장으로서 이 지휘를 받아서 이제 하는 그 기관인데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제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니 예.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예를 표명이 들어서 집행을 하러 있다면 왔을 때 이거를 막지 마라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그런 의견 표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용이한 절차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복잡하군요.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가 돼서 그 이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속보로 몇 가지 전해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불러오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속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보죠. 자, 속보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 윤 대통령 답답하다 토로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요.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 윤 답답하다 토로. 이렇게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상으로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이 탄핵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뭐 절차도 진행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앞서서 이 속보로 좀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해졌는데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수사보다는. 그리고 지금 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까지 이게 답답하다.
약간 수사보단 탄핵 쪽 대응에 더 비중을 주겠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정말로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전원입니다만 설명을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전원이에요. 한 가지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 내지는 대변인 격으로 언론 응대를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예. 저분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를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 내지는 대변인 격으로 언론에 응대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과 겹쳐 보이는 듯한 상황은 좀 오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예. 전제하고 일단 그 얘기도 말씀드리고 전제로 싶어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이렇게 뭐 수사와 탄핵까지 이렇게 뭐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비상계엄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고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헌법적이고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저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령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을 여과 없이 언론에 전하는 것이 변호인 내지는 대변인격을 자처하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될 말씀이겠는가. 예. 대단히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실 있게 탄핵법정에서 다퉈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지금 이렇게 전언을 예. 했는데 그러면 서류를 빨리 수령을 하셔야죠. 지금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라면은 절차의 정상적 진행에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류조차 정상적으로 안 받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래서 송달 간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예.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대북송금 사건, 그다음에 선거법 사건, 각종 사건에 대해서 소송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예. 비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안 실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하고 있는가 대통령께서 깊이 돌아보셔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설령 윤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는가 깊이 성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지금 수사 이런 거에 일절 어떤 응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지연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은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연 전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 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되잖아요. 이게 재판부의 이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참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급 하책이다.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이다. 좀 도대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근데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공식적으로 선임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변호인단을 꾸리는 게 여의치 않고 이른바 이제 구인난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대응이 늦고 뭔가 반응이 없고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실제로 변호인 구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변호를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범죄 피의자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기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양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아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변호인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상하게 이 인식이 다른 방향으로 꽂혀 있는데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지금 이 변호에 뛰어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탄핵 재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치 플러스 법의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사의 영역은 법적인 영역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범죄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일을 저질렀고 이 탄핵 심판이든 이 법적 수사든 이 두 가지는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이거는 하기 싫어, 이거 먼저 해야 돼라고 해서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법치를 강조해 왔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로남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누차 이야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것을 본인이 얘기했던 걸 정면으로 다 위배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그러면 25일 날 소환 통보가 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를 접수를 안 하고 있었죠. 헌재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쭉 이어졌는데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모 538내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자, 요런 내용이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송달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7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요 주제 시작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그 내용 전해드렸거든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3명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요 지금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고를 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24건의 탄핵안을 남발하면서 그 3인의 국회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2달이나 지연시킨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 통과 즉시 저희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소해서 이걸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용희 변호사. 지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2명, 내일 1명 이렇게 하고 처리가 되고 지금 민주당의 예고대로라면 27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다수당이니까 아마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 권한이 어쨌든 지금 권한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처분권이 있는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한 것이고요. 그럼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면 헌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헌재 구성이니까.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될 수밖에 그게 우선 없어서 이 판단이 먼저군요. 권한쟁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이거를 이제 임명권을 행사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본인의 이런 권한을 벗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이제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부분이 본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후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근거로 삼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임명권을 또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정치적인 또 해석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법적인 의미로만 따지게 되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다퉈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 얘기가 꺼내는 건데 이것도 두 분 얘기 들어보죠. 먼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심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체는 과연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정당이 그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이 2개만 주체로 두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지자체 손을 들어줄 건지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를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걸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제 바로 지금 기각 사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 끌기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헌법재판관 3명 이 국회에서 그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그렇죠. 되면 선출안이 처리가 되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현재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당내에서 완벽하게 통일된 견해인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당의 이제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또 한 라디오 그 종합편성 채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마치 탄핵 심판을 그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취지의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경태 의원 외에도 지금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부분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원래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몫이 3명이 공석이 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빨리 선출하자라고 할 때는 응하지 않다가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둔 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서두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 포인트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냥 뭐 임명하고 그 위에 뭐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어집니다. 얘기들이. 예고 또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